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의 흐름 좋습니다. 어떤 변화 요인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까요? 키워드에서 힌트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배재원 PB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저희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5위 열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미국에서 순항 중입니다. 결국 우리 시장에서도 대장은 HBM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장비단에서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 배재원 PB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 오늘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꺾이면서 날아다니는 종목이 많습니다.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구간에도 반도체가 잘 버텨줬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외국인 쪽의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먼저 특징 먼저 잡아주신다면요. 일단 오늘 장에 좀 오르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 대부분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여전히 좋은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동안 올랐던 업종 이외에 또 다른 이제 반도체 업종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외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종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올랐던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새롭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HBM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좀 감소하고 있는 이런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반도체 뭐 소재단에서도 그렇고 장비단에서도 그렇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좀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좀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이런 흐름과 상승과 하락의 흐름과 반도체 나머지 소부장 기업들의 흐름이 거의 일맥상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다른 여타 소부장 종목들에도 수급이 가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하지만 이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도 뭐 전부 다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주력으로 관련 기업이 무엇인가 특히나 지금 말씀드리는 HBM 관련된 종목들이 좀 지금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서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러한 낙폭들을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HBM 관련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신 종목이 한미반도체라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한미반도체가 파도에 이어서 어닝쇼크로 전체적인 이쪽 장비단에서의 투자 심리 얘기를 위축시키기도 했잖아요. 이 정도 버텨주면서 조정을 받은 게 일단 어닝쇼크는 다 주가에 반영 소화됐다라고 저희는 정리하고 가도 될까요? 네,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와 이 파도와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파도도 그렇고 실적이 안 좋았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반도체 단에서의 정말 기가 막힌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반등세를 예측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없었고 앞으로의 이런 HBM 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두 기업 단에서 한미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한 이제 악재들을 해소하는 모습을 지금 주가로도 좀 보여주고 있고 근데 하지만 이제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가는 좀 더 추적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어제 시장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게 아직 완벽하게 악재가 해소되진 않았지만 현재의 흐름상에서는 정말 좋은 흐름으로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HBM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으로 정리를 하면서 포트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실까요? 계속 HBM에 대해서는 강조를 PB님께서 해주셨어요. 네, 지금 HBM을 강조를 저희가 한 달 반에서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솔직히 리스크가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적으로 눈에 찍히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조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보인다면 그때 다시 뭐 추천을 하던가 그런 시기에도 진입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이밍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한 걸음 좀 들어가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장에서도 반도체 흐름이 본부장이 진짜 좋았어요. 그러면서 어제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포인트는 소외주의 반란이란 점에서 소재단에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쪽 잘 가네요. 오히려 HBM 쉬어가면서 소재단에서 흐름 나올까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또 오늘 보면은 일단 브레이크가 소재단에서 걸린 종목들이 꽤 보이거든요. 반면 HBM은 다시 힘을 내고 있고요. 주 초반의 흐름 이 정도면 좀 정리가 되었을까요? 소재와 약간은 쉬어갔던 장비,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쪽에 투자 매력도가 더 높다고 보세요? 네, 제가 그 질문을 똑같이 월요일 날 받았었는데요. 맞아요. 네, 제가 그때 장비로 그냥 계속 보시는 게 좋겠다. 아직까지는 소재단으로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순환매는 돌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HBM 쪽이 반도체 쪽에서의 대세 움직임이라는 것은 뭐 이제 바꿀 수 없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전히 그 생각은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인데 실적 발표 이전에 어쨌든 신제품에 대한 이슈를 오픈을 했잖아요. 이 얘기는 저는 이제 가이던스에서 얼마나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미리 얘기를 꺼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약간의 좀 기대감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9개월 연속으로 상승한 거는 뭐 거의 몇 년 만이 7년 만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사상 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기술주들에서 전반적인 좋은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반도체를 끌고 가고 있는 주체가 엔비디아고 그 동력 자체가 HBM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 뭐 반도체에 대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그 부분만으로는 이렇게까지 강력한 상승 트리거를 끌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나 반도체를 지금 끌고 가는 키워드는 HBM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HBM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날 같은 질문을 드렸긴 하지만 저희가 어제까지만 해도 소재에서 단기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분은 이쪽에서 챙기고 지금이라도 HBM에 대해서 비중을 확보할 때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좀 흐름을 본다면 리포트가 나온 쪽에 조금 더 강한 시세가 나옵니다. 이수 페타시스가 오늘 강한 불을 뿜어내는 자리라서 한미반도체와 어느 쪽에 찐수혜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한다면 본부장님께서 지난 9월부터 가장 많이 추천을 해주신 종목이기도 해서 계속해서 한미의 손을 들어주실지 아니면 오늘 장에서 기관의 리포트 그리고 흐름 의미 있게 보시면서 이수페타로 옮기실지 궁금하거든요. 어느 쪽 의견이실까요? 물론 이제 단기적인 상방 룸은 이 수페타시스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위치 에너지 자체가 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를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어닝 미스가 나왔고 특히나 이게 좀 뭐 마이크로소나 비전 플레이스먼트에 대한 부분이 좀 이연이 됐고 그걸 이제 연간 실적으로 나눠보면은 한 10% 조정은 좀 적정하다라는 평이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고점에서 어쨌든 부회장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상황이고 평단도 높은 상황이고 그게 이제 또 이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까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제 배당도 좀 어쨌든 높여주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TC 본더 자체가 결국에는 이 HBM이 성장을 했을 때 가져가는 그런 파이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본다면 이제 레이저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여전히 뭐 TC 본더 쪽에서 어쨌든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슈가 있고 또 이제 ETF가 나온 게 사실 한미 반도체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모멘텀 소멸로도 작용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ETF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그만큼 이제 펀드를 이 ETF를 만들 때도 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치 자체를 좀 중요하게 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여전히 HBM 쪽에 대한 이슈로 조금 더 강하게 붐이 일어날 확률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이 요즘 반도체도 소부장 사시면서 사고 잊어야지 묻어두면 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짧게 대응해야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일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저희 대응할지 팁도 주세요. 앞서 20일이죠. 그 ETF가 오히려 네.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ETF 상장일이 20일이고요. 엔비디아가 21일 날 실적을 발표하니까 우리나라 장에는 다음 주 수요일 딱 이 자리에서 반영이 될 겁니다. 두 가지 수급적인 이슈 그리고 펀더멘털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재료 이 가운데서는 어떻게 저희가 일정적으로는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좀 긍정론에 가까운 상황이어서
조금 더 이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좀 축제 분위기일 때가 오히려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대비했을 땐 거의 30% 이상 이미 주가가 상승력이 나왔던 또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이슈나 모멘텀 부분에서 리스크를 좀 줄인다라고 한다면 단연 이제 절반 정도 이상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포지션을 잡는 것이 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상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원래 자산 배분 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그 부분을 이제 빼서 현금이랑 이제 포트 비중을 좀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도깨비론이라는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항상 이제 고점 부분에서 익절을 한 번씩 해놓으시고 자산의 이런 포트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챙길 거는 챙기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저희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시장 힌트 추가적으로 얻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테슬라가 저점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평가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나오죠. 고금리라는 걸림돌이 어느 정도 사라진 지점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오늘 변동성 측면에서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피비님께 먼저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어제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강했고요. 오늘 시초가 부분에 강했습니다. 지금도 언뜻 보면은 빨간불이 일제히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차트를 보면 음봉 전환 대표주들이 해서요. 2차 전지가 오늘장의 시초가 대비로 거의 다 이 윗꼬리가 달린 상태라는 점에서 어떠한 힌트를 저희 얻어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2차 전지의 그런 단기적인 수급적인 기대 모멘텀을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봐야 될지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오늘의 2차 전지에 단기적으로 아침에 강한 흐름을 보였던 이유는 일단 미국의 CPI가 좀 발표가 되면서 뭐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구체 금리가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되고 내년에 있어서 뭐 대부분 5월이라든지 뭐 좀 더 빠르면 3월 뭐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2차 전지에 반영이 된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도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전기차 부분의 문제가 단순히 고금리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수요 둔화의 요인들이 다른 부분들이 이미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런 뭐 단기적인 상승은 있겠으나 정말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오늘 장에서도 또 보여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공매도 이슈가 있었지만 이제 한번 공매도 잔고 상위 이런 비중을 봤었을 때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숫자로도 어느 정도 좀 증명을 해내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뭐 에코프로라든지 다른 여타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여전히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주가에서도 정말 유의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단기적인 상승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떨까요, 피비님?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공매도 전면 금지이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좀 틈이 있었잖아요.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쪽에서는 지금까지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이 닫히면 또 다른 기대가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쪽 모멘텀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공매도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더 강하게 이런 제약을 가해 준다면 뭐 시장에 뭐 저번처럼 뭐 수급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MSCI 뭐 선진 지수에도 편입이 좀 더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에서 정말 장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공매도적인 이슈에만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런 개선될 요인들을 좀 더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좀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적, 펀더멘털에 눈길을 줄 타이밍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봐요. 가장 오늘 2차 전지 이야기라면서 궁금하실 부분은 수급적인 이동이 있는지, 왜 빠졌는지, 오전에 비해 더 강한 탄력 왜 못 나오는지 여기에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서 2차 전지에 오늘 대장주의 윗꼬리가 달린 이유는 이게 다른 섹터로 이동을 했기 때문일까요? 사실 동기간에 반도체가 조금 더 힘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조금 더 실적의 개선이 보이는 반도체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수급 이동이 오늘 나오고 있는 자리일까요? 네, 수급 이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왜냐면 이제 장 초반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모두 다 급등 시작을 했지만 외국인들의 장 초반에 한 600억 정도씩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매도가 나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게 한 30분 40분 지나가면서 말아 올리면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양전이 됐는데, 오늘 뭐 에코프로라든지 프로비엠 이런 이제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다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좀 강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주가의 이런 반등이 나온 부분에서 좀 차익을 챙겼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이제 P와 Q가 모두 다 좋지 않은 뉴스들만 나왔는데, 어쨌든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뭐 성장성을 의심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사실상 매체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엑슨모빌에서도 27년부터 리튬 생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HSBC에서도 이제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유해야 된다. 뭐 상승 여력 한 50%가 있다. 이런 뭐 리포트도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또 현대차가 괜히 2조를 투자를 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약간의 뭐 성장성을 의심하신 분들은 없었겠지만 그게 조금 더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P와 Q의 반전 흐름들이고, 그다음에 공매도 부분에서 시장 조성자 부분을 추가적으로 건드는 것은 저는 좀 더 유동성이 더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포지션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공매도 이제 보유자들에겐 좀 부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급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으니까 일부 차익이 나오지만 이게 만약 90만 원대 중반 이상으로만 올라가도 사실상 청산해야 되는 공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전과 같이 한번 그 수급 논리에 따른 또 추가적인 급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공매도 정책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 트리거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물론 이제 리튬 가격이나 이런 부분만 본다면 여전히 부정적이겠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펀더멘털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너무 2차 전지를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의 기회를 노려보셔도 괜찮을 정도로 수급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지수를 또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앞서 이제 PB님에게 질문을 드려준 것처럼 이런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핵심 키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를 선제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보셨을 시점이고 지금도 여전히 엄청나게 수익이실 거거든요. 뭐 최근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을 제외한다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2차 전지의 흐름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까지 좀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와 무관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요. 지수도 한번 수급적인 포인트 본부장님 오늘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전에는 외국에 대해 수급에 약간 물음표였었는데 지금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오늘 포지션을 본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콜 쪽에 무게를 두고 개인 쪽에서 풋 쪽에 이야기를 두고 개인 쪽만 콜 쪽을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 당분간 지수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힌트를 가지고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지 오늘 좀 수급 방향성 외국인 뚜렷하게 나와서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물론 이제 옵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인과 기관의 뭐 포지션 자체가 좀 달라 있기는 하지만 일단 뭐 선물 부분을 최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선물에서 이제 숏을 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금투에서 받아주는 이런 청산 포지션들이 조금 있었던 상황인데 금일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도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선물에서도 뭐 지금 거의 9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 이게 이제 누적이 뭐 저번에 이제 롤오버 된 것까지 포함하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거의 절반 이상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미결제 약정까지 좀 줄어드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게 수급적인 흐름이 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옵션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선물에 조금 더 포커싱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현물과 이제 선물에서 모두 다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있어서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더 연속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열어두시고 시장을 좀 이해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 어떤 포인트 봐야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까지 저희 얻어봤습니다. 3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부품단뿐 아니라 완성차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장에서의 성과, 그리고 국내 신공장, 그리고 미국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순항했다. 또 국내에서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시기라는 리포트가 좀 오늘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삐비님 첫 번째 질문 좀 받아주세요. 오늘 오랜만에 다시 큰 손들의 수급 완성차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부품단에서의 흐름도 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오늘 나온 내용은 뭐 저평가 매력이 전면에 서 있는데 이게 또 새롭다면 새롭지만 전혀 새롭지 않을 수도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성격을 봐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연속성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지수 사고 많은 종목이 올라오면서 동반해서 흐름 나오는 걸까요? 일단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은 정말 좋게 나오는 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모두 아실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의 리스크는 과연 앞으로가 이런 수요가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실적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좀 물음표인데, 이제 어제 방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CPI가 어느 정도 하회를 보이면서 금리가 여기서 그만 인상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더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말 고가의 내구재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현금을 주고 사지 않고 대부분 대출을 껴가지고 자동차를 구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가 저는 현대차와 기아에는 굉장히 호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기조가 정말 완성이 돼가지고 금리가 인하한다는 시그널이 보여준다면 현대차와 기아도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다.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 수준이 정말 역사적인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정말 긴 안목으로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현대차 특히 기아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최근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배당 매력에 주목해서 산다라는 시선이 우세했거든요. 그럼 오늘 장에서는 미국 장의 시장과 연동을 해서 완성차 쪽에서의 성장성 플러스 알파 펀더멘털을 보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려는지요. 수급적인 상황을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런 수급적인 상황이 뭐 연말 배당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런 펀더멘탈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있기 때문에 들어왔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의 호재까지 지금의 현대차의 주가가 지금 정말 오르지 않은 이유가 무색할 정도로 왜 오르지 않지라는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수급 유입은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못 올라서 아쉬운 섹터가 대표적으로 여긴데요. 현대차 기아 중심으로 한 흐름 본부장님과도 짧게 리뷰해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장에 갭을 동반하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뭐 향후 성장성, 뭐 저평가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오늘 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의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정고점 중심으로까지 간다? 거기까지 뚫어낸다면 조금 더 탄력을 낼 수 있다. 이런 포인트도 지금 차트상으로 보일지 궁금합니다. 뭐 오늘 이제 첫 상승이어가지고요. 네.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세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조금 더 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오늘의 좀 양봉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뭐 GM이라든지 뭐 테슬라, 포드 모두 다 지금 현재 현대 기아보다 더 높게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글로벌 이제 레거시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전혀 부족한 게 없는데 그 부분에서 좀 상승력을 못 따라잡고 있는 게 조금은 아쉽다라는 부분이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제 이거래를 연달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들이 좀 잡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금리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이 워낙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자동차 쪽에서의 좀 발목이 잡을 수가 있는 게 오히려 이조 투자 부분과 이제 미국 쪽에서 임금을 25% 올리는 그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막강한 현금 창출 여력이 계속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 상황에서의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만 잘 진행이 돼서 캐펙스 투자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뭐 저는 뭐 자동차 부분에서 특히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요인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흐름들 조금 더 추세 잡히면 한 번 더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2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쪽과 로봇 쪽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쪽은 아닌데
궁금한데요. 매출로서 그래도 우린 잘하고 있다라는 성적표가 나온 자리, 여기에다가 일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로봇 AI 그리고 조금 더 로봇에 힘줘서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부터 나오는 개정안 시행도 있고요. 어제 나온 두산 로보틱스 실적을 보면 잘하고 있네 라는 평가를 시장이 주는 것도 같습니다. 잠시 후에 3시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IR이 진행되기 전에 일단 저희가 살펴보는 거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실적도 이 정도면 오케이 사인을 받은 거고 성장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이 탄력성도 주가에서 기대해 보시는 자리, 특히 로봇 쪽에서 지금 나온 걸지 궁금한데요. 사실 뭐 성장성 부분에서는 뭐 의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출산율 부분들, 결국엔 자동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핵심 성장에 대한 키가 과연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겠죠. 왜냐면 로봇 산업에 대해서 뭐 다들 너무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로봇 산업들에서의 절대적인 문제점은 절대적인 이 수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수치,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좀 잠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느냐,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가 결국엔 핵심 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뭐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의 뭐 성장 기대감들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업체들과의 차이가 계속적으로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격차를 어떻게 좀 줄여 나가는지가 핵심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로봇 산업들을 보시려면은 사실 밸류상으로 접근하면 여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밸류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기술력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잡아 나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협동 로봇과 이제 물류 이런 쪽에서의 성장이 얼마나 가속화가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로봇 제품들이 얼마나 이제 빠르게 또 점유율을 확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뭐 추가적으로 로봇 AI 이런 쪽은 아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은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장 나오는 뉴스에 따른 영향력이 클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뉴스 그리고 일정들 특히 더 꼼꼼히 보셔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저희 속도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려서 걱정입니다. 호실적이었고 박수 받고 기관 리포트 잘 나온 상황입니다. 농심 필두로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서요. 점검 좀 받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배재원 PB님, 요거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성적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 시장이 실적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리스크 요인들에 주목하면서 일단은 쉬어가야 될 타이밍일지요? 저는 기회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실적이 뒷받침됐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문제인데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과 뭐 그 내에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뭐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금리 인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정치적인 외생 변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을 때 음식료 업종들은 충분히 이러한 것에 리스크에 휘둘리지 않고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과 같은 이런 하락 상황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뭐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농심이 좀 하락세가 깊긴 하지만 뭐 하이트진로라든지 뭐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잘 버텨주고 있고 뭐 어제 거래일까지만 해도 정말 유의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음식료 업종은 저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픽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부장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쪽에서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반도체와 로봇에서 좀 동시에 좀 겹치는 기업인데요. 이제 네. 제우스라는 기업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선정하고 나서부터 계속 주가가 올라가지고 이렇게까지 아이고, 많이 주가에 올랐네요. 오르진 않았었는데 아무튼 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세정 장비를 좀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TSV 쪽 공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떠오르게 되면서
상황이어서 미세 공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세정에 대한 이제 부품단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리포트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주가에 좀 하방이 좀 크게 나왔었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도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신사업 부분에서 로봇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런 로봇 지능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산업 로봇 그리고 이제 커피 쪽으로 좀 이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협동 로봇 매출이 이제 뭐 작년엔 200% 올해는 100%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실적 가시화에 따라서 충분히 좀 기대를 더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바닥권에서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한번 조정 나고 2차 상승이 첫 시작되는 자리여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보다 7% 정도 더 올라가지고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제가 38,000에서 4만 원 정도까지로 잡았는데 이미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종가 라인 부분부터 한 39,000원대까지로 조금 더 밴드 상향해서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46,000원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기세를 좀 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고점 라인 부분까지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33,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배재원 PB 두 분과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